치료 요체는 우선 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잇몸에 끼는 플라크 같다는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음식 찌꺼기 썩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크가 더 미세하게 부패한 것들이 위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위장 밖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장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장에까지 다 그게 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그 담 독소가 이제 우리 몸에 파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가요.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약하면 심장으로 가고, 머리가 약하면 뭐 머리 신경 많이 쓰고 뭐 이러면 글로 가요. 그럼 약한 데로 가서 주로 뇌를 많이 쓰고 신경 많이 썼던 분들이 뇌로 가면 뇌세포에 끼면서 염증 만들어내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고, 담 독소가 가니까 환경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그리고 담적이 끼니까 혈액순환을 막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담 독소가 이제 뇌를 오염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치료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에 담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점막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점막 이면 조직을 치료하는 거는 여기 손을 댈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거 20년 걸린 거예요. 여기를 정상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 여기가 깨끗해지면은 깨끗한 피가 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뇌가 다시 환경이 정화되면서 아까 같은 병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담적부터 치료하는 것을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진도 하고 EAV도 하고 그래서 설문지도 하고 그래서 담적 상태를 알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대책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되게 여성분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는 거는 남자보다 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남자보다는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거지. 그 스트레스를 잘 받으니까 항상 심장이 위축이 되면서 뇌에다 혈액 공급을 못 시키고 일어날 때 어찔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 뇌 혈액 공급이 일시일시 안 되는 것이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뇌세포 괴사나 혈전이 생기는 등의 혈액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약을 저희들이 개발했어요. 심환원이라고. 이건 아스피린하고 좀 다른 천연 물질인데 피를 맑게 해줍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뇌에 있는 미세한 혈전 같은 것도 없애주고 혈관에 뭐가 맥혀 있는 것도 뚫어내는 약인데 천연제제예요. 그것을 쓰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치료하면요, 예전에는 조그만 스트레스만 있고 누가 예민한 소리만 해도 두둥두둥거리고 불안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던 분이 이런 치료하게 되면 좀 이제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한의학의 심신합일론에 입각한 치료법들이에요. 몸을 치료하면 마음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예? 몸과 마음을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장부가 갖고 있는 정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부 자체를 치료하면 정신 기능도 강해진다는 한의학의 심신합일론이에요. 그게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켰더니 스트레스를 이어나가는 힘이 생기고 혈액 공급을 잘 하더라.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심화원과 함께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같이 해서 뇌에다 혈액 공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뇌가 이제 피를 받으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진액 부족은 연세 드신 분들이 생겨요. 진액은 젊은 사람한테는 잘 생기질 않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과로 많이 하고 담배 많이 피고 그냥 땀을 많이 흘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라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진액을 말려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진액이 마르고, 그래서 진액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콩팥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콩팥에 진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올려서 콩팥의 진액을 잘 만들어서 뇌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부를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에너지를 올려놓는 겁니다. 간 상화라는 거 아까 저번 시간에 이거 들었죠? 이 간 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좀 우울증에 잘 빠지는 분들이 상화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그냥 울적해요. 디프레스 잘 되고 남 만나기 싫고 사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싫고 활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간에 양적인 에너지, 열의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이것이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활동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러는 에너지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뇌도 그런 기억력을 그 뉴런의 시냅스의 그 기억력 전달 체계에 관련되는 호르몬이 간에서 활성화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유도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약을 쓰거든요. 예방약이라고 해서. 근데 간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의에서. 간의 상하를 올려주면 저절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러한 그 종합적인 치료죠. 예? 그래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담정약과 아까 간상화, 혈액순환, 심화호흡, 진행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시켜서 약을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약을 쓰면서 담적 치료하고 이제 서양약에서도 이제 많은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거고, 뇌만 개선됩니까? 몸이 같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적인 개선을 통해서 치매를 얼마든지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가 기능을 하는 거는 뇌 자체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뇌 세포가 일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환경들, 주변 여건들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매라는 병 자체는 이제 그 치매 환자를 간병해 보신 분이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확 떨어지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갓난아이 돌보듯이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기능을 세포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 환경에서 가능하면 바꾸지 말고 기억이 새로운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것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시고 내지는 소변을 보시고 물 안 내리는 거. 그거 아무리 야단쳐도 해답 안 나옵니다. 물소리가 나면 가셔가지고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조. 식사 잘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반찬 하나만 먹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줄줄줄줄 흘리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이제 뿐만 아니라 음악 치료들, 그 다음에 그 가드닝이라고 그러죠. 조경 내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받쳐서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몸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뇌기능도 같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 뇌가 같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아울러서 환자를 총체적으로 돌봐드려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엉뚱한 걸 보는 환시, 엉뚱한 걸 듣는 환청들, 그 다음에 기괴한 얘기들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밤이면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는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자분들이랑 주변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약물로 조절을